안녕하세요. 레디메이드의 마케터 K입니다. 언락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 중하위권 분들의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많은 수학 중하위권 수험생이 학습에 관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학습 조언과 커리큘럼 설정, 생활 조언까지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서 컨설팅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수학 5등급 수험생 유튜버이신 021빵님을 모시고 컨설팅을 진행했고 모두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솔루션 영상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실물이 엄청 귀여우시네. 오늘 미팅 와주신 분들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대치동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문제를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언락 개발도 총괄해주신 교재개발팀장 K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조교, 메디컬 지금 재학 중이시고, 오늘 네, 일방 약간 생활 관련된 조언을 좀 많이 많이 날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 제이님도 삼수 하셨죠? 네, 삼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공감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방님도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아, 소개? 전 지금 20살 재수생이고요. 중학교 자퇴하고, 고등학교 잠깐 갔다가 다시 자퇴하고, 혼자서 독학 재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도 가볍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초 개념 강의를 누구 들었고, 뭐 뭘 들었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것도 음. 되게 말씀드리기 약간 애매했던 게,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선행을 많이 나가다가, 음. 이제 그 몇 년 동안 자퇴한 이후로 굉장히 놓고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습관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이제 안 한다는 것보다도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느낌? 해도 구멍이 많고, 분명 이만큼 해야 되는, 했으면은 이만큼 올라야 되는 그게 있는데, 터무니없이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음. 어디까지 했다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일단 작년에 이미 김기현 선생님 킥오프랑 아이디어까지 음. 그 화통 수원 수투 다 들었고요. 네네네. 기출 공부도 용모 전까지 쉬운 4점까지 뽑아가지고 했고, 아버지랑 같이 수업도 했고, 여러 번 돌린 것도 있고, 3점짜리는 제가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거니까 한 서너 번은 돌린 것 같고요. 최신 5개년 이렇게 치면. 네네네. 그리고 유형서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스쳐갔던 유형서들도 몇 개 있고, 근데 뭔가 음.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많이 없어서. 그 말씀 주신 두 개의 강의는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신 거고요. 네네. 그 유형서는 중간에 조금 풀다가 말다가 풀다가 말다가 하는 느낌으로 진행하신 게 네네. 맞을까요? 음. 그리고 그 아버지 네네. 자체,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프린트 교재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걸로 음. 조금 교과서 예제 수준 같은 걸로도 이제 기초 다졌고 조금 다양하게 했어요. 그 정도면 지금 그래도 너무 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배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희망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일방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 지금 가장 좀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조금 고민이 됐던 거? 그런 음,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음. 확실히 있는 게 제가 아무래도 공부 습관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제가 느끼기에도 안 좋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해본 게 아니었어서 제가 정시 준비하기 전까지는 학원 같은 데 갔을 때도 뺏긴다거나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예. 정말 심각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음. 제가 스스로 이제 정시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완전히 백지 상태인 9등급이었으면 아,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하나씩 알아갔을 텐데 공부 습관이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개념도 아, 이거 다 봤던 거긴 봤던 거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하기에도 이게 내가 진짜 밀도 있게 공부한 게 맞을까 하는 확신이 계속 안 들었고 그리고 문제를 음. 풀면서도 분명히 개념을 여러 번 외웠고 문제 풀어봤는데 조금만 깊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제가 화통을 풀고선 수원을
풀고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확통이 안 풀린다든지 조금만 음, 안 풀어도 아예 그냥 3점짜리가 안 풀린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음, 한 양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음. 들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음, 완전히 있어요. 그 학습을 할 때 이제 자기 공부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계속 좀 이렇게 자각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공부 습관이 안 좋다라는 게 진짜 학습하면서 느껴지는 그 구체적인 뭔가의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난 지금 공부를 네네. 하긴 하지만 습관이 되게 안 좋아. 라고 느꼈던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음. 궁극적인 건 집중력이겠죠. 집중력. 집중 자체를 잘 못한다? 이거는 확실히 재수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나아진 거긴 한데, 현역 음. 때는 그냥 수능 직전까지 쭉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자체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제 의지로 무언가를 얘를 집중해서 제대로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음, 그게 계속 남아있고 저는 항상 의자에 앉아만 있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 습관 음, 자체가 저한테 이제 굳어진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게 음, 조금 특히 수학할 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6모 이후에 국어는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음. 작년 수능에서 이제 국영수가 1, 6,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여튼 6모 때는 다 5등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만 이렇게 음, 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국어가 늘면서 더더욱 이제 수학이 안 되는 걸 느낀 거죠. 내가 국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집중을 하려면 뭔가 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음, 수학만 하면 달라진 게 뭔가 안 느껴지니까, 집중 자체도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문제를 체화를 못하는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체화를 못한다는 거 만약에 문제를 풀면 그걸 제가 다음에 봤을 때도 이거는 그때 바로 풀지는 못해도 내가 저번에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틀려서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지 하고 기억에 남을 만큼은 오답이라던가 이런 게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풀면. 근데 해설을 보고 풀고 다시 풀고 이래도 며칠만 지나도 뭔가 제가 학습한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완전히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희망적인 게 일방님이 지금 본인의 문제점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진단하신 문제점들이 실제로 문제가 될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성적 향상이 정말 음, 유의미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게 국어 성적이 좋다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뭔가 논리적인 실력이 있다는 거의 반증이어서 지금 네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으면은 정말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뭐 이게 제가 뭐 네네.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끼리 이야기 나눴을 때 방금 일방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대부분이 이야기 과정 중에 나왔고 저희들끼리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해 놓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또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거 시작하기 이전에 제 생각에 일방님이 수학에서 지금 가장 문제를 겪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에 대한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문항을 난 풀었는데 조금만 변형해도 그 문항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수능 수학은 기본적으로 2등급까지는 거의 암기 과목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네네. 왜냐하면 대표 유형들이 거의 완벽하게 결정돼 있고, 2등급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평가원이 변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네네.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네네네. 말씀하시는 게 음. 이렇게만 하고 하면 다 3등급까지는 정말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그쵸. 또 그게 맞는 내용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암기 과목인 건 맞는데,
암기해야 될 양이 정말 많아요, 사실. 왜냐면은 개념 자체도 많지, 그 개념에 해당하는 유형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네, 선생님, 이걸 실제로 다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실제로 정말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실제로 학습량이 많은 과목인 거고, 그래서 암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안 된 상태로 암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된 상태로 암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이해를 해야 암기가 잘 남으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문제 제대로 이해하기. 두 번째, 많은 양들을 어떻게 그 한정된 집중력을 가지고 전체를 암기할지를 일방님은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시면은 솔루션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이제? 네, 네, 제가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제가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 설득을 위해서 좀 준비한 건데, 근데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슨 네, 내용이냐면 앞에 내용은 뭐 어쨌든 평가원은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반드시 남긴다라는 게, 평가원은 네, 어쨌든 학생을 변별하는 기관이잖아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되는 기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변별을 모든 등급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하위권도 전부 다 변별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하위권을 변별하려면 고난이도를 내면 완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다 틀릴 테니까. 네, 그래서 네, 중하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선 중하위권에 적합한 난이도로 변별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대까지는 그러한 쉬운 난이도의 문항들로만 시험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쉬운 번호대 문항의 쉬움이 제대로 보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적어도 네, 평가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적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보시면은 제가 마킹해놨는데, 저희 6월 모의고사도 그렇죠. 이 13, 14, 15 라인이 앞에 문항들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리고 20, 21, 22도 마찬가지고, 확통 28, 29, 30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홉 문항을 빼고 나머지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느끼셨겠지만 10번, 11번, 12번도 풀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평가원이 작년부터 그 기조가 굉장히 강화돼서 저희가 언락이란 책을 아, 낸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12번까지는 정말 쉽게 출제되고 있는 기조가 올해 6평에서도 유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을 맞춰야만 하고 그걸 맞추면 4등급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걸 저희가 1단계라고 할게요. 그 두 번째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한 이 우리가 뺐던 문항들 중에서 13, 14, 20 그리고 확통 음, 29번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또 맞출 수 있는 영역에 있어요. 네, 15번, 21번, 22번, 28, 30이랑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얘네들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가 80점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 2등급이 거의 도달된 거거든요. 이게 저희 언락이라는 교재 논리이기도 하고, 네, 네, 어쨌든 이걸 우리가 2단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일방님이 일단 안정적으로 1단계에 올라가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서 2단계, 80점 확보까지도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고점을 올리는 학습을 병행하면서 80점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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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학습의 단계를 좀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해요. 2단계까지는 암기로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80점까지는 우리가 정말 대표 유형 풀이법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정복 가능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방님 상황을 생각해서 크게 원칙 세 가지를 제시할 거거든요. 앞에서 일방님 말씀하신 그 본인의 문제점의 해결점이기도 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되고, 원칙 1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유형을 계속 풀이 패턴을 암기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암기 이전에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누구나 하는 말이니까, 그쵸?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인데, 그럼 이해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신 네, 거기도 네, 하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 일단은 근데 아래 거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 프리 패턴을 일단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근데 암기하기 이전에 이 패턴이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풀이한 프리 패턴 이외에도 더 효율적인 패턴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설지를 들춰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유형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패턴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패턴을 암기하고 있으면 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이 완벽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턴이 변형돼서 출제되더라도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2번, 3번이 안 된 상태로 풀이를 암기하기만 하면 약간 변형되면 풀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2번, 3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번, 3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강의나 과외 선생님 같은 러닝메이트가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네.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한 예시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제로 수원은 제가 알기로 학습하셨다고 해서, 그쵸?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가 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기억나세요?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이 파트? 풀이는 어차피 제가 할 거여가지고. 네. 어쨌든 이 유형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이 식이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패턴이 있어요. 음, 이건 정말 암기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왼쪽에 적어놨을 거예요. 보면은, 그쵸. 이렇게. SN이 네. 주어졌을 때 SN에서 SN 빼기를 빼면은 AN이란 일반항이 나온다. 네네. 보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SN에서 SN 빼기를 빼는 거예요. 글씨를 못 써요. 왜냐면 마우스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네. 기억나세요, 혹시? 네. 예, 이렇게 하면은 결과값이 AN이 나오더라. 그쵸? 그래서 이 네. 문제에서도 문제 자체가 이 SN을 문제에서 준 거고, 구하라고 하는 값이 AN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문항 1, 2, 3, 4, 4개를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SN에서 SN 빼기 1을 수행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방님이 이 네 문항을 풀고 나서 머릿속에 암기하는 풀이 패턴이 생기는 거죠. 아, 네. 이런 SN에 대한 식이 나오면 SN 빼기 SN 빼기를 해서 AN이란 일반항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암기를 하고 이 파트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치,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수행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아싸, 나이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네. 뭘 안 한 거냐면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쵸?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유형서에도 해당 파트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아까 내가 풀던 애들은 전부 다 K는 1부터 N이었는데 얘는 N이 아니라 2N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네네. N이라는 상태에서의 패턴을 암기했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가 출제된 거죠. 딱 그렇게 그-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은 암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여서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암기가 더 안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정말 수학에서는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패턴이 약간 과장 더하면 1000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그 1000개를 정말 글자 하나를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네네. 이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SN에서 SN 빼기를 했는데 그걸 도대체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했던 풀이 패턴에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일단. 네. 네, 왜 그랬냐면 SN이라는 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A1부터 다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N번째 항까지. 그리고 SN 빼기를 여기서 뺄 건데 SN 빼기라는 애는 A1부터 이렇게 다 더하죠. 네. 근데 SN 빼기 1인 거니까 얘는 네. A의 N 빼기 1에서 끝나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SN에서 SN 빼기를 빼게 되면 A1과 A2와 짝짝짝 다 사라져서 남아있는 애가 AN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SN과 SN 빼기의 정의에 의해서 SN이 네네. 등장했을 땐 N 빼기 1이라는 A를 만들어서 SN에서 SN 빼기 를 빼면 AN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수거되면서 등장하는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거되는 형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유형서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얘도 그냥 SN에서 SN 빼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얘를 SN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SN을 실제로 넣어보면 얘는 EN까지를 전부 다 더하라는 거니까 네. A1에서 다 더하죠. 근데 더하는 거를 EN까지 더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제 S에 n 빼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n 자리에다가 n 빼기 1 대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2n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대입한 거니까 2에다가 n 빼기 1이죠. 네, 그러면 얘를 2n 빼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럼 Sn 음, 빼기 1이라는 건 AN이라는 아이를 1항부터 2n 빼기 2항까지 합한 거다. 네, 라고 이해하고 그대로 얘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네, 땡땡땡. 그러면 얘는 마지막이 A의 2n 빼기, 와, 이겠죠?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냥 SN이랑 SN 빼기를 둘 다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빼준다. 그러면 얘네가 네, 이렇게 날아가죠. 앞에까지. 그럼 남아있는 네, 항이 A의 2n 빼기 1 더하기 A의 2n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보면 A 5 더하기 A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에 3을 넣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제를 풀 때 SN에서 SN 빼기를 쓴 건 동일해요. 그쵸? 네, 근데 문제를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내가 앞에서 제로에서 학습한 이 문제와는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 n이 2n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완전 뇌정지가 와가지고 풀 수 없게 되는 그 현상을 극복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의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로를 풀든 유형설을 풀든 어떤 대표 유형에 대한 풀이 패턴을 암기하되 네, 그 암기한 과정을 다시 복귀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음표를 계속 찍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본인이 찍어야 돼.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공부 습관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걸 정말 네, 병적으로 집착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니면 어차피 암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서, 내가 네, 이걸 했으면 내가 이거 왜 했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찍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은 근데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 패턴을 암기하기 이전에 이해한다. 그 부분까지만 가져가시면 되고 효율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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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원칙 1은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원칙 2는 멈춰서도 돌아보기예요. 이것도 저희끼리 되게 토론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물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수학은.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쫘라라락 이렇게 유형설을 풀다가도 뒤 정도 오면은 앞이 기억이 안 나버려요. 맞아요. 네,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적해서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책 자체를. 그래서 제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디렉션을 드릴 건데 한 키를 끝날 때마다 아마 키 다 끝내시면 바로 넘기실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한 키가 끝날 때마다 잠깐 펜을 내려놓고 넘기기 전에 그 키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이걸 예시로 볼까요? 보면은 이걸 다 풀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부분분수 활용해서 소거하는 거 배웠고, 그냥 소거하는 꼴 하나 더 있었고, 그리고 SN에서 SN 빼기라는 거 있었고, 그리고 이거 좀 심화된 유형도 내가 했네? 정도까지만 리마인드를 한번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안 하고 넘어가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한 키가 끝나면 반드시 그 내가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본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오늘 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제 한 키들, 그저께 한 키들, 3일 전에 한 키들을 1번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이게 정말 질릴 정도로 해야 돼요. 정말 네, 하기 싫을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이제 이 두 개를 학습한 거예요. 이 두 개의 키를 학습하고, 얘도 학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얘를 학습하는 시작점에서 어제 학습한 두 개를 반드시 눈으로 훑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 두 개의 키를 또 했다 치면, 그 다음날에 시작하기 이전에 얘를 또 훑어보셔야 돼요. 이 네 개 누적으로.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멈춰 서서 계속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는 과정, 누적해서 암기하는 과정, 머릿속에 계속 남기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수학 자체 전체를 좀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 1에는 단원이 몇 개 있을까? 큰 단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수학 1의 안 단원. 보면 모를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수학 1에는 단원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로고고, 네, 하나는 삼각함수, 하나는 수열. 네, 크게 세 개를 배우는 거예요. 수원에서 배우는 건 쉽게 말하면 정말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있냐 없냐가 정말 이 본인한테 느껴지는 안정감의 정도가 달라요. 너 수원 공부했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아, 저 공부하긴 했는데, 내가 수원을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나? 뭔가 그런 물음표들이 계속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이 돼요. 조수영 공부했어요. 지수로그 배웠고, 삼각함수 배웠고, 수열 배웠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네, 이런 구조화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누적해서 앞에 내용을 본다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지수로그의 뜻을 배우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보면서도 계속 훑어볼 거예요, 이 내용을. 아, 나 지수 연산 배웠지? 거듭제곱근 배웠지? 로그 연산 배웠지? 그러면 그 다음 키를 학습할 때도 그 이전 키를 보셔야 돼요. 네, 아, 그래프를 학습하기 이전에 나는 뜻을 배워서 이때는 연산과 연산 두 개를 배웠고, 그리고 거듭제곱근도 배웠었어. 네, 그리고 오늘 지수로그 함수 할 거야.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나갈 때도 다시 앞을 보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수학 원이 전체가 끝날 때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누적되는 이 전체 과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해서 암기를 해야 아까 말한 그 1000개 넘는 그 패턴의 암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화 없이 네, 암기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네, 세 번째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단기간에 몰아치셔야 돼요. 아, 수학 공부는 꾸준히 하는 거야. 하루에 1시간씩 정말 꾸준히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계속 까먹게 돼요, 이러면. 네, 예,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 같은 암기 과목 특징이 벼락치기가 된다잖아요. 벼락치기가 네, 또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양이 많으니까.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에 이 잡기술들, 이해를 열심히 하고 암기하자. 그리고 구조화해서 계속 돌아보면서 암기하자. 이런 잡기술 두 개를 쓰면서도 암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암기하려면 단기간에 몰아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오랜 시간 하면 어차피 까먹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까지는 좀 수학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뭐 3시간, 4시간 정말 몰입해서 수학만 하는 그 시간을 짧고 굵게 몰아칠 수 있게끔 확보를 하셔야 된다. 네, 어쨌든 그 공부법에 대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암기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저희가 조금 이번 기회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네, 덕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이 마케터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7주 플랜, 6주 플랜, 5주 플랜, 4주 플랜, 정말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담은 플래너를 PDF로 배포를 할 거거든요. 7주 동안 정말 몰아쳐서 2단계 학습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플래너를 제가 계획을 해서 지금 맡겨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스텝 1을 몰아쳐서 앞에서 이 원칙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주로 잡았고, 네, 그 다음에 1단계 기초 문제들을 완료한 이후에 2단계까지 가는 데는 총 4주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플래너를 이용해서 언락을 가지고 7주 동안 몰입해서 공부하기만 하더라도 이 2단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거를 하기보다는 좀 몰입해서 7주는 이제 투자할 만 하잖아요. 2달이 안 되는 네, 기간이니까. 그래서 몰입해서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턴의 이유를 찾고 싶은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패턴도 찾아내고 싶은데 이걸 찾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일방님이 공부해온 관성이 있어가지고 원칙 네, 1, 2, 3을 지키면서 계속 자기 통제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네, 물론 일방도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은 그것도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함께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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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적합한 사람을 못 구한다던가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력이 안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들었던 기초 개념 강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반드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유형서에 있는 내용이나 제로에 있는 그 문항의 풀이 패턴에 대한 해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그 강의에. 네, 그래서 만약에 제로나 유형서를 풀면서 이 풀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한다면 네, 이미 학습하신 기초 개념에서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학습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
방법이랑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준비를 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커리큘럼이랑 공부법보다는 생활이랑 좀 멘탈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팀장님이 먼저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해 물어봤을 때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거를 두려워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완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는 네, 3수까지 했고 현역 때 유일지망이자 일지망이 심지어 상향이었는데 그걸 네,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냐면 저는 수험 번호를 달달 외웠어요. 아, 그래도 네, 그래서 재수에서 삼수를 또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목표가 없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대학을 설정하는 게 어려우신 건 알지만 왜 공부를 하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네, 8년 대입까지 생각을 하셨더라도 꼭 27년의 국영수를 완벽히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네, 왜냐면 솔직히 허리 세우라고 의자에 등받이 만들었는데 허리 세우고 안 앉잖아요. 그것처럼 수능도 재수를 목표하지 않아도 재수를 하게 되는데 28년이 목표가 되면 더 느슨해지기 네, 마련이기 때문에 좀 더 네, 긴장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인강을 들으시니까 인강 네,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진학사에서 모의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 대학과 학과, 제가 알기로 국어 교육과 지망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육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컷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거를 모의고사 본후에 매번 체크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면 크게 뭐 육모, 구모 이렇게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생활 관리인데요. 집중력이 진짜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집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자기기 핸드폰이에요. 아마 인스타도 하시고 유튜버 활동도 하시니까 핸드폰을 아예 금지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는 최대한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안 하셨으면 네, 좋겠고, 네, 자기 전에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때 충분히 자야 졸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굳이 핸드폰을 봐야겠다 하면 밥 먹을 때나 귀가하는 중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기 네,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봤는지를 OX로 간단하게 플래너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면 네, 다운타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물론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니까 이게 해지하기 되게 쉬워요. 저도 맨날 15분 연장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엄마한테 한 번 이 비밀번호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제 네, 모의고사 성적을 등급이 뜨잖아요. 네, 등급이나 제일 못 본 점수 두 개로 이제 시험 점수로 다운타임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이게 네. 좀 비밀번호를 칠 때 약간 죄책감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꼭 자기 통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무래도 복합재수이고 이제 기숙학원이라던가 재수학원 이런 것도 일체 다니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전자기기 이런 관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원래도 핸드폰을 많이 안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제 눈에만 있어도 만지기도 쉽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제 의지로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핸드폰이 금지당했던 적도 많고, 실제로 폴더폰을 썼던 적도 있고, 공부폰 이런 거 썼던 적도 있고, 심지어 제 책상에 CCTV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고, 다운타임이나 이런 걸로 나를 통제하기에는 너무 나약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전에는 정말 직전에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잠금 장치를 사서 핸드폰을 봤어요, 영상에서. 네네 넣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자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렇게 강압이 심할수록 이게 빠져나오려는 욕구가 강해지니까 지금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도 심지어 아직 심각한 핸드폰 중독이라 네, 아침에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핸드폰이 눈에 보이면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 뒤에 던져놓든지 아예 네, 치워놔서 핸드폰의 존재를 좀 까먹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인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편집 시간을 혹시 지정해서 하실까요? 어, 전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편집 시간을 저는 지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아마 이 정도로 유튜브를 하셨다면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을 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여유분으로 주더라도 시간대랑 요일을 정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공부 스케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집 있는 날은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에 공부를 못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못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전에 다른 과목 공부 시간을 줄여서 전 과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네, 다음 날에 못한 과목의 그 공부 양을 늘리라든지 네, 공부 스케줄에 꼭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꼭 루틴이나 이런 편집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독서실이다 보니 누가 와서 깨우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 졸게 되면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졸기 이전부터 내가 졸음을 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충분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화학 인공 눈물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 네, 그리고 눈에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만 넣으시고, 네, 밥 먹고 양치를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자기 칸 안에만 있으면 밖에 사람이 못 보니까 뭐 서서 네, 공부하던지 네, 졸음을 방지하는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밥 먹고 영어 시간에 조는 애들 많잖아요. 모의고사 네. 볼 때. 근데 이게 수능장에서 안 졸 거라고 생각하는데 졸아요. 진짜 분명히 졸거든요. 네, 당사자성 발언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졸아요. 저도 작년 현역 때 처음 용모 봤을 때 아빠한테 정말 너무 심하게 졸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너가 실제로 모의고사장에 가면은 졸지 않을 거다. 근데 정말 열심히 졸았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졸릴 때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야 졸릴 때 그 잠깐의 의식으로 이걸 찾아서 졸음을 깰 수 있어요. 네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마지막은 스트레스 조절인데요. 제가 삼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뭔가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한 경험도 두 번이나 있으시기 때문에 왜 본인 기준에서의 실패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럴수록 이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자잘한 성취를 통해서라도 자기 효능감을 오르기 때문에 네, 꼭 공부가 잘 되는 장소와 시간,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네, 봤을 때는 그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걸 키셨을 때 조금 공부가 더 잘 된다고 네, 봤어요. 네, 그다음에 수업도 오전에 푸는 양이랑 오후에 푸는 양이 다르다. 이렇게 네, 자막으로 쓴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이것처럼 촬영 이슈가 특별히 없다면 최대한 항상 잘 되는 상황을 조성하셨으면 하고요. 네, 만약에 수학이 오전에 더 잘 풀린다 그러면 지금 뭐 국어를 오전에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루라도는 수학을 꼭 오전에 공부해서 아까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몰아쳐서 공부를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주 썼던 방법 중 하나는 공부하다 집중이 안 되면 빠르게 과목을 잠깐 바꿔서 집중력을 다시 올리는 건데요. 네, 저는 탐구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뭐 수학을 공부하다 졸릴 때 빠르게 바탕 모의고사 한 회분을 30분을 집중해서 딱 봤어요. 네, 아마 30분 안에 20문제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졸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사설이나 그런 건 또 돈을 내서 사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경각심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그렇죠. 그렇게라도 과목을 바꿔서 집중력을 꼭 올리셨으면 좋겠고, 네, 탐구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어 단어를 잠깐 봐도 된다 생각하고, 김정 선생님 V 단어 영상 한 강의나 뭐 앞에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다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건데요. 아마 장기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요인은 정말 간단한 이유로도 생기고 간단한 이유로라도 줄일 수 있는데 네, 정말 아침에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뭐 점심시간에 원하던 빵을 편의점에서 찾았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약간의 소확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막 오아하사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오아하사 1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제가 또 오늘 눈 떴는데 물병자리가 1위여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소확행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이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만약에 문제를 계속 다 틀려. 심지어 막 그 제일 쉽다고 하는 그 단어까지 틀렸어. 이걸 다 틀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슬프다는 사실에 매몰되기 전에 왜 슬픈지를 찾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문제를 많이 틀려서 슬픈 거겠죠. 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뭐, 토락 지문이면 이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뭐 채권 채무 지문이었을 때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중간에 글을 놓쳐서 그랬는지 등등 네. 약간의 원인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원인을 찾아서 간단한 해결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말한 예시처럼 단어가 너무 비슷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다 이렇게 다 그냥 적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네. 그래서 감정에 매몰되기 전에 일단 할 일은 끝내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마인드로. 네. 물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안 해봤으면. 왜냐면 네. 저도 이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항상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한 시간들을 쌓아서 올린 거거든요. 일주일에 네.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지만 그 다음 주엔 두 번 성공하고 이렇게 차차 누적되면 충분히 그 우리 일빵님의 몸에 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플랜으로 봤을 때 네. 3주는 7일 중에 하루를 오후나 오전 이제 공부 안 된 시간대에 쉬었으면 좋겠어요. 편집 일정과 무관하게 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3주 말고 마지막 한 주는 하루 각 잡고 노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만약 예를 들어서 규현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규현 네. 콘서트가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콘서트 티켓팅은 최소 한 달 전에 이뤄지니까 이 날은 하루 풀로 놀아야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플래너에 아예 그냥 이 날 X를 쳐놓고 그냥 대문짝만에 규현 이렇게 써놓든지. 그래서 하루는 꼭 각 잡고 늦었으면 좋겠고 네. 이때 공부 안 하는 거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편집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져서 뭔가 공부 스케줄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절대 공부 방해 요소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네.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편집이나 다 작업도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절대 공부 방해 요소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번아웃 왔을 텐데요. 번아웃은 진짜 생각보다 쉽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날 잡고 놀아도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저는 공부를 하다가 진짜 너무 안 된다.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자거나 샤워를 꼭 했어요. 그냥 빨리 샤워를 하고 뭐 바디 로션을 바르고 일찍 잔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을 때는 또 잠도 안 오거든요. 네. 핸드폰 메모장 같은 거 켜가지고 머리에 드는 생각을 일단 다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네. 쏟아낸다는 뜻이.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다 쓰는 게 좀 해소가 더 빠른다고 생각해서 이거 말고도 뭐 본인이 이미 찾은 방식이 있다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힘듦을 마음껏 표출하셔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에 네. 쌓아두지 마시고, 뭐, 여기 친구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울기. 저는 진짜 울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소리 지르기가 제일 좋지만, 소리 지르기는 솔직히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제가 기숙사였어서, 기숙사 방 내 화장실에 그 짜증나는 애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다소 해결이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집에서 하기는 층간소음 이슈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네. 뭐 베개에 얼굴을 받고 소리 한번 꽥 지른다든지 네. 뭐 이렇게라도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 자막 우리 유튜브 자막으로 다 했으면 우리 6천 명 넘는 구독자분들이 물론 쓸데없이 아무 도움 안 되는 혼수를 부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네. 위로해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막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진짜 최후의 수단인데 진짜 눈물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힘들거나 공허할 때가 있어요. 진짜 속이 네. 터지는 그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작가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다 털어놓으면 되고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니까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더라도 내가 무조건 이거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조교님 너무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일방님?
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영상도 엄청 열심히 보셨고, 거기 네. 진단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본인이 수험 생활하면서 느끼셨던 것들 너무 잘 꿀팁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입방님 추가 질문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생각보다 구성도 너무 좋았지만 확실히 저를 위한 컨설팅이라고 느껴져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의심하셨죠? 약간, 조금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제가 사교육 이런 게 정말 저희 아빠하고 나누는 소통이 아닌 이상 사실 아빠는 어쨌거나 저의 선생님이기 이전에 가족이니까 가족이랑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남이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어떻게 나올지 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구성도 약간 가늠이 안 되니까 더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혹시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았고요,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내용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생각을 못했던 내용도 있고,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건 제가 실제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더 조금 구체적이게 구성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플래너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뭐 일상적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고 좀 다짐이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나가고 뭐 이렇게 찍어보고 이래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했던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구성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중간이권 친구들은 뭔가 명확하게 태스크를 줘야 네, 이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원론적인 것보다 방법론적으로 조금 많이 조언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팀장님도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소감? 저도 영상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구독자가 엄청 빨리 오른다. 너무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보면은 진짜 글 메일로 적어주신 거나 뭐 영상만 보더라도 지금 일방님 네. 굉장히 똑똑하신 사람이어가지고 메타인지도 잘 하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으니까 그 네, 내용이 정말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전달 드린 네, 내용이거든요. 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그 조교가 했던 거, 제가 했던 거, 그 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네, 계속 보면서 자기 통제 계속 하시고, 네, 그리고 해결책 계속 유지해서 올해 수능부터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열심히 하신다면은. 네,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교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어,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조교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오늘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방님도 오늘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컨설팅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고야 팀장님이랑 조교님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